우리도 우리의 자본의 땅을 넓혀가는 겁니다. 4차, 5차, 6차에 빚을 받을 수 있는 그 업종에 씨앗을 심었고 그 기업이 잘 됐을 때 그 과실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도 자산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미국의 나스닥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해서 어때요? 일시적으로 중간에 살짝 이렇게 떨어진 적은 있지만 결국은 몇 년 동안입니까? 13년 동안 그레이트 파동이 일어나면서 천문학적 미국의 주식으로 100만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미국의 주식이 이렇게 되는 동안 대한민국의 주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2008년도부터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에서 내려오고 박스권이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1000포인트 언저리만 가면 두드러 맞고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죠. 나스닥은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는 오히려 이렇게 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세뇌가 돼 있냐? 한국의 코스닥은 매력적이지 않다. 한국의 코스닥은 한계가 있다. 아주 그냥 저주받은 곳이다. 이런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2020년도, 21년도 역대 기록을 세우죠. 한국 투자가들이 해외에 가장 많은 우리로 말하면 외국인 투자가 돼서 종목들을 사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영원히 이럴까요? 1950년도 그때 전쟁 상황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비행기도 있고 배도 있고요. 해외 나가는 편이 있었다면 탈출했을 겁니다. 그죠? 그거 어때요? 부산까지 함락될 거는 그런 공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끝까지 믿고 사수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인천 상주 작전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반전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겁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한국 증시도 결국 3000포인트라고 하는 2930포인트가 2000년도에 있었죠. 그쪽에 있는 테스트를 반드시 하러 올라가는 이 시점이 다음 달에 시작될지 내년 초여가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기업들의 생산성과 매출액과 이익이 2000년도에 비하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안 됩니까? IT 버블 때 이렇게 올라갔던 거에 비해서 지금 있는 이 1000포인트, 이때 있던 2933일 때, 이때 한국의 코스닥이 했던 이 매출의 사이즈에 비하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겁니다. 기업의 질이. 기업의 질은 높아졌는데 오히려 주가는 3분의 1. 절대 가치로만 비교한다면 비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임의상 66% 정도가 할인된 가격에서 지금 현재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는 오커라인이 있듯 CR 인베스트에게는 어때요? 800포인트부터 이 1000포인트 사이에는 빅토리아 CR들을 심어서 여러분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는 훗날 2030년도 돼서 나도 주식으로 100만 년대가 됐던 그 한 명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 준비를 하고 어떤 CR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산의 가치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결국 장기 투자의 핵심 뭐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시간의 무게를 태워서 이걸 내 편으로 심어서 빨리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심어서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10년이 지나서 밥값한다는 거 생각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맞습니까? 결국 우리 자녀한테 적어도 우리는 20살, 25, 많게는 30살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2000년부터 2021년도 21년 동안 우리는 충분하게 기다려줬습니다. 대한민국 코스닥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K드라마, K방역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K반도체, K스포츠, K팝 이런 거 엄청 많았잖아요. 이제 바야흐로 뭐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K스탁의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4차 산업의 열매가 많이 있는 대한민국 그 기업들의 저력을 믿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업들과 동업자, 파트너가 돼서 여러분의 지분을 늘리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도 지금 한국의 K스탁이 미래를 선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만약에 대한민국 주식이 코스닥 3000, 코스닥 5000 간다고 확신이 있다면 지금 가격이 거래되지 않겠죠. 결국 시간에 의해서 그 가치는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시간의 무게란 말. 지금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이제 한국이 20년 동안 IT 버블이 있었다면 또 한 번의 버블이 필요합니다. 왜요? 5차, 6차 산업을
이끌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몰려야 됩니다. IT 버블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물론 IT 버블에 잘못 투자했던 분들은 손실이 있겠지만 그때 들어왔던 자금으로 인해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수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자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도 또 다른 버블을 잉태할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단기 투자자는 인간의 이해타산과 심리 때문에 시세가 급변하는 힘의 관계 가격만을 쫓는 무리들입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왜? 그리고 중기 장기 시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래서 결국은 빠른 수익 확정과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 심리적인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격을 샀다 팔았다는 그 시스템을 쫓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웬만한 악재들은 몸으로 몸빵하는 마음으로 해서 그걸 이겨내고 있죠. 자, 농사와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는 시간의 은혜라는 열매라는 힘이 있어야 결국 복리가 일어나고 배당금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식시장은요, 무턱대고 돌고 있으란 하지 않아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투자만 잘했다면 결국 해당되는 종목 중에서 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배당금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배당금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달라진다는 거죠. 이 배당금을 통해서 결국 시간의 은혜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식 농사, 자본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본 농사를 지을 때 결국 우리가 어디에 어떤 업종과 종목에 하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타이밍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요, 타이밍보다는 어떤 송곳 같은 포인트,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결국은 저는 어떤 구간으로 말하고 싶어요. 충분하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구간이면 이때 행보 구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씨앗을 고정적으로 심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금을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사가기 시작하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기 투자자는 대부분 1분 1초 차이를 추구하는 기민한 행동은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은 식물이 봄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원리만 알죠. 자, 모내기도요, 지역마다 다 다르거든요. 4월 1일부터 5월 중순까지 각자의 농부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1모작이냐 2모작이냐에 따라서 어때요? 본인의 개가에 씨앗을 심습니다. 대신 5월달에 심으면 11월 넘어서 수확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4월 초에 심었으면 10월 초에 수확이 가능한 거고요. 각자 그 추수의 시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2월 초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라지 않겠죠. 벼농사를 12월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출을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프리미엄이 높았을 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한 마음고생을 하게 되죠.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속보를 봤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요즘 주식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제일 최저점을 찍었대요.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고 모두가 어때요? 몸을 살리고 있는 구간. 이런 구간일 때 우리가 어때요? 빅토리라는 종목에 야금야금 저렴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월급이 들어오면 이 바닥권이 3개월, 6개월 가면 어때요? 내가 바닥에서 내 급여의 반 정도를 투자해서 좋은 가격에 꽤 많은 물량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장기 투자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투자의 계절이 지금 어딘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타이밍이 모두에게, 대중이 공포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이밍은요, 날짜와 포인트가 아닙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지금 현재 공포의 구간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0428, 공포에 사고 희망에 팔아라. 그 의미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의 관점, 바로 씨를 모아가는 기간입니다. 충분하게 모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씨를 모아가서 이것들을 야금야금 모아가는 이 중요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농부는, 어떤 농부가 한 1,500평 농사를 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 벌어는 돈, 그리고 또 1,500평 주변에 있는, 논 주변에 버려져 있는 땅을 이용해서 콩을 심고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긴 돈을 가지고 옆에 어떤 분이 내놓은 땅을 조금씩 사기 시작합니다. 특히 헐값에 나와 있는 밭을 삽니다. 왜? 논은 비싸니까요. 그래서 그 밭을 사서 소 10마리, 마을에 있는 소 10마리 쟁기지를
용역을 써서 밭을 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밭을 논으로 바꾸는 작업을 한 거죠. 그렇게 1년, 2년, 3년 했더니 아주 썩 좋은 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출이 가능한 논으로 바뀌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하면서 논이 1,500평, 3,000평, 5,000평 이렇게 10,000평이 됐다고 칩시다. 1,500평을 유지했던 농사꾼보다 10,000평이 됐던 그 농사꾼이 결국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산출량이 훨씬 많아져서 분홍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우리도 지금부터 기업들에게 우리의 자본의 땅을 넓혀가는 겁니다. 좋은 기업에. 그 핵심이 되는 기업 업종, 4차, 5차, 6차에 빚을 받을 수 있는 그 업종에 씨앗을 심어서 그 기업이 잘 됐을 때 그 과실을 함께 나누어서 우리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그 물가 이상으로 수익을 얻어서 우리도 자산을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씨알은 결국 묘목으로 성장하고 그 묘목 중에서는 작물나무가 돼서 상품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심은 빅토리라고 하는 그 승리의 도토리도 결국은 어때요? 발현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거죠. 1년차 묘목과 3년차 묘목과 5년차 묘목은 그 사과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1년차 묘목에는 사과가 열리지 않죠. 즉, 여러분이 심었던 종목들이 다 동일한 날짜에 주가가 다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종목을 하면 수익률은 제일 높죠. 문제는 그 종목이 3년에서 5년 동안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같이 공부가 덜 돼 있거나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결국 그걸 참지 못하고 매도한 다음 다른 종목에 들어갔을 때 그 종목이 올라가는 아주 씁쓸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종목으로 다양한 업종으로 4차, 5차, 6차에 선도할 미래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업종,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선도 기업들을 우리가 씨앗을 심어서 가격이 쌀 때 잘 잡아놓으면서 적립식으로 사두게 되면 결국은 그 중에서 100%, 500%, 300% 줄 수 있는 귀한 기업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한 그루 나무를 심으려는 전략보다는 끊임없이 가선밭에 사과나무만 심는 게 아니라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배나무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둔다면 왜요? 어느 해는 볏값이 폭등할 수도 있고요. 어느 해는 자두값이 좋을 수가 있고요. 어느 해는 어때요? 포도가 좋을 수 있습니다. 10,000평 다 사과나무야. 근데 사과가 똥값이야. 그것도 2년 동안. 그러면 원가 대비 손실들이 클 겁니다. 그런데 사과가 2,000평, 포도가 2,000평, 복숭아가 2,000평, 그리고 자두가 2,000평. 그렇게 되면 어때요? 결과론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복숭아가 올해는 키로당, 5kg당 한 박스가 원래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였는데 갑자기 다른 지역이 태풍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 농부가 지었던 복숭아 농사 거기에만 상품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kg에 10만 원을 넘게 되는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작년 대비 매출이 어때요? 무려 200%가 오르게 된 거죠. 사과 농사가 떨어졌지만 그 수익을 뛰어넘는 농가 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의 힘입니다, 여러분.